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종인의 국힘 장악이 사실상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언론 보도들의 동향들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종인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많은 혼선을 겪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김종인이 국힘을 장악하면서 과연 윤핵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러서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어제자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고 어떤 형식으로 대선 후보, 본인들이 내세웠던 이 대선 후보가 어떤 식으로 난도질이 당했는지 이와 관련돼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김종인 어제 난리였습니다. 지금 국힘 선대위에 김종인의 수렴 청정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을 어제자로 맞이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이 입장이 수시로 번복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참 난감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수시로 번복되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코미디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재미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국힘 내부의 여러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이게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윤핵관하고 김종인 총괄 사이에서의 그 접점이 과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열되면서 드러난 모습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참으로 재미진 국힘 아사리판을 보면서 간만에 좀 웃을 수 있었다라는 소식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어제 돌아가는 순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먼저 그 첫 출발은 먼저 신지혜의 그 사퇴 소식으로 그 신호탄 자체가 쭉 쏘아 올려졌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MBN의 기사입니다. 신지혜 당내 사퇴 종용, 이준석 조롱 날 몰아붙였다. 강한 저항은 외부가 아니라 국힘 내부에 있었다라고 신지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와 공식적인 어떤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서 활동하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사퇴하라는 종용이 국힘에서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어라 라는 식의 이준석 대표의 조롱 섞인 발언들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면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폐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하락 자체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나서겠다,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라면서 신지혜가 사퇴를 했던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당내 저격형 멘트들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겠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대위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신지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지지, 변함없는 지지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요구, 앞으로 뭐 이러한 뭐 예를 들어 N번방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로 추진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 그런 요구에 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았던 사퇴의 변이었죠. 그러니까 상황만 잘 정리가 되게 되면 윤석열 후보님 다시 나를 좀 기용해 주세요 라는 식의 뉘앙스가 또 돋보이는 포인트도 있었던 그러한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신지혜의 어떤 사의 표명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터졌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선대위 6인의 본부장 전원 사퇴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이 참으로 코미디 같은 소식이었는데, 바로 윤석열의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제 일어났던 일들 쭉 다 나열해보면 이게 과연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패싱 논란, 이게 일단 첫 번째 코미디였죠.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행사 도중 일정 중단 공지, 윤석열 침묵한 채 자리 떠나. 지금 이런 식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관련된 그 방송의 이 하단 자막에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라는 식의 자막이 달리는 또 코미디도 있었죠. 자, 일정 잠정 중단 발표는 윤석열 후보가 3일 오전 참석하고 있었던 2022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일정 도중에서 흘러나왔던 겁니다. 행사장을 나가던 윤석열, 일정 중단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 좀 주시라 라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뭐 도망치듯이 나갔죠.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던 2022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이후 10시 30분쯤에 국민의힘은 선대위 쇄신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라는 것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은 행사 도중에 여러 번 내가 들은 소식이 맞나 싶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핸드폰을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사 직후에 윤석열이 기자단 질문을 받을 거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를 하긴 했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이거 도망간 거죠. 관계자들도 후보 일정 중단 소식에 상당히 뒤숭숭한 어떤 분위기였고요.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들도 일정 잠정 중단 소식을 행사 도중에나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이 관련된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하고 소통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요. 그거는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전혀 이 윤석열은 일정의 그 전면 중단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웃기는 것은 이렇듯 실시간으로 패싱당하는 윤석열의 소식을 들으면서 네티즌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웃겼어요.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의 레임덕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소식이기도 하죠. 자, 행사 도중에 자신은 들은 적도 없는 일정 그 잠정 중단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윤석열.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거고요. 선대위 관계자들조차도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이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대본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 관계자들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도망치듯이 행사장을 빠져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서 또 웃긴 것은 뭐냐면 국힘 선대위에서 윤석열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행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자막으로 윤석열 일정 잠정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뜨지 않았겠죠. 그 얼마나 코미디였습니까? 이 말인즉슨 선대위가 자신들 대선 후보에 대한 일정과 동선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주도하에,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립을 쥐고서 선대위를 잘 끌어당겨 달라고 하는 윤석열의 부탁, 그러한 윤석열의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선대위에서 그 누구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이것이 밝혀진 대목이기도 하죠. 아사리판임을 또다시 증명을 하는 대목이 어제 이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아무튼 김종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어떤 킹메이커로서의 역할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어떤 스펙 쌓듯이 이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서 세울 이 대통령, 그러니까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건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정말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선의 판단, 후보 패싱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단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서는 이제 패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입을 일단은 어떻게든 다물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도 시간만 질질 끌리면서 계속해서 대선까지 6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급하게 저지른 거죠. 자신이 욕 한 바가지로 먹고 선대위에서 자신이 패싱을 당하고 또는 사퇴를 하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가 또 밑받칠 것도 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일단 저 입을 틀어막는 게 중요하다. 이런 코미디에 뒤이어서 나왔던 다음 코미디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코미디는 이런 거였습니다.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선대위 인적 쇄신 나선 김종인, 윤석열 동의 필요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로부터 선대위 개편 관련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엄밀하게 관찰하면 다 해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된 거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후보의 어떤 동의 없이 결단을 하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대선 후보의 동의 없이 결정 못하게 되면 그 위치가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웃긴 거는 이거예요. 반대로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선 후보와 아무런 소통이 없이 후보의 일정을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그 큰 결단을 독단적으로 터뜨렸고 이것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이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 채 허둥지는 되는 꼴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라는 위치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총괄 선대위원장의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대선 후보의 위치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선 후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논란만 또다시 부추기는 소식이 돼버렸죠. 지난 이준석한테 막 그 마이크를 토스하는 윤석열의 모습, 간담회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그냥 마이크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업무였다라고 보여줬던 간담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그 청년들과의 그 대담에서 별명을 얻게 됐던 게 프로 토서였습니다. 마이크를 계속 잘 토스한다고 해서요. 대선 후보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준석이 대선 후보인 줄 알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듯이 이건 뭐 이제 김종인이 대선 주자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소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김종인이 자신의 어떤 존재의의와 대선 후보의 존재의의 중에서 자신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참 재미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싶기도 했고요. 자, 게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국힘 선대위에 대선 후보의 의중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코미디지 도대체 어떤 게 코미디입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이 소식 이후에 들려왔던 다음 코미디는 또 이거였어요. 이 코미디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죠.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서 지지율 깎아먹지 말아라. 야,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연기나 해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 총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통령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김종인 총괄의 이야기였죠. 근데 연이은 윤석열의 망언으로 지지율을 계속해서 그 깎아먹으니까 쭉쭉 그 지지율이 빠져나가니까 이 김종인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윤석열 본인 리스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김종인도 경험을 하니까 야, 이건 진짜 이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총괄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차라리 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라는 취지의 의중을 결국은 숨기지를 않았죠.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해서 이걸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어떤 이야기를 털어놨었냐, 김종인과 뭐 같은 형태의 이야기예요. 이준석,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확실한 대선 승리 전략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은 일단 그냥 가만히 우리가 받아 써주는 대본이나 충실하게 읽으면서 너의 말투, 행동, 표현 모든 걸 그냥 우리가 코칭해주는 대로 그대로 연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연기를 할 거면 조금 진심이 묻어날 수 있게끔 대본도 좀 외워 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연기만 잘하면 선거 승리다 이런 워딩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 사실 김종인의 그 이야기니까 김종인의 어떤 생각 자체도 정상은 아닌 그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망신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김종인이 지금 뭔가에 하나 뒤에 좀 빼놓고 있는 카드가 혹시 후보 교체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윤석열을 매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탈 많은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 선거판에서는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이야기의 입증적 발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기만정당, 정치는 이꼴 거짓과 연기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부분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낙선하면 공약 이행 따위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건 윤석열이 말을 했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주기 위한 정책으로 툭 던져놓고서 지지율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말 기이한 어떤 공약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국민을 기만하는 전략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 국면만 좀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국민 기만 전략을 이용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이야기했던 김종인의 발언, 그것도 며칠 전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기만하는 어떤 정치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을 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할 거라고 한다면 뭐 연기자가 아닌 이상 윤석열이 그 연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공약, 윤석열이 만든 공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이 다 그게 아니라 50%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읽으셔야 돼요. 옆에서 다 코칭해 주던 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런 윤석열이 대본을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연기만 시킬 거라고 한다면 그냥 만들어 놓은 윤석열 AI 있죠. 그 윤석열 AI에다가 대본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내세웠던 공약대로 구글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으로의 정부의 영역을 확장하고 개발을 하는 그 첫 출발로 차라리 대통령 후보 본인이 나서지 않고 AI만 내세우는 게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고 이제 어떤 지적하는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기자들이 김종인한테 이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질문을 또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툭 던져진 좀 실언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던 게 이거였죠. 윤석열이 아바타 이미지만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는 미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종인 총괄이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말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면 이걸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김종인이 그냥 못을 탁탁 박아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그냥 뭐 따로따로 국힘에 심어진 엑스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거죠. 국힘 아사리판을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아사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국힘의 아사리판을 끌고 가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들려왔던 내용도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다음 소식이 바로 선대위 지도부의 전원 사퇴 소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도 포함해서냐, 김종인을 포함해서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새벽 내내 커뮤니티에도 보니까 김종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언론 보도들이 새벽까지 이어졌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김종인의 실질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그게 뭐였습니까? 그 과정이 김종인이 자신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역할이라도 할 테니까 윤석열은 그냥 연기만 하라고 한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원 사퇴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별다른 조직 개편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선대위 그 그립을 윤핵관 때문에 변번이 가로막히다가 이제 좀 잡아보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했죠. 곧바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총괄 본인도 그렇고 그런 사의 표명은 하지 않았다,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대위 지도부 중에서는 김종인만 유일하게 사퇴를 부인하고 결국은 사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이후에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뭐 사의를 표명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김종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사퇴 의사가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윤핵관들과의 어떤 김종인과의 그 접점 과열 양상을 또 볼 수가 있는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국힘 의원총회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의 어떤 정권을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것을 윤석열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종인의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걸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읽혀져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를 이루고 있는 그 전직 검찰들, 이 검찰 출신들, 특히나 이제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서 이 특수부 검찰들이 잘 써먹는 언론 플레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법. 첫 번째 수사기법이 일단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나서 마치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 그들이 오랫동안 써먹어왔던 어떤 언론 플레이의 방식이기 때문에 김종인에 대한 그 사의 표명 역시도 그러한 방식의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압박은 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조세일보의 기사인데요. 윤석열 오로지 제 탓이다. 사과를 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자, 윤석열 자세를 낮췄다라는 거죠. 선대위 쇄신 결단 시점과 관련해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선대위에서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주재를 했고 소위 이준석 패싱 사태로 불거진 선대인의 갈등이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울산 회동으로 진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준석과 조수진과의 갈등으로 재차 삐그덕 되더니만 급기야 윤석열의 지지율 급락과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부위원장의 전격 사퇴 등 악재로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총사퇴해 윤석열 진영은 이제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구도들이 돌출되면서 과연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세를 낮췄다라는 이야기, 자신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좀 개인적으로 저 기사가 어떻게 읽혔냐. 윤석열이 김종인의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해서 결국은 동의하는 형태로 흐름을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다른 언론 보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그 흐름을 나름 못 이기듯이 수긍해 버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하루에 많은 부분들을 연이어 터뜨리고서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김종인 총괄의 경우에도 그렇죠. 김종인 총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합니다. 유시스의 기사입니다. 김종인 총괄본부 만들어 후보 통제, 윤석열 섭섭하다고. 윤핵관에 대한 실체를 제가 잘 모른다. 앞으로 선거총괄본부가 생겨나서 여기에서 후보에 대한 모든 걸 관장하고 할 것 같으면 윤핵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이 조금 섭섭하다고 말씀을 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거는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이 섭섭해하기는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김종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 소통 없이 진행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악역을 자처하는 부분, 그러니까 논란을 떠안아가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요. 대선을 고작 65일 정도 남겨놓고서 윤핵관에 대한 내용을 또 일축시키는 부분들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김종인이 최순실 역할 쟁취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힘의 장악을 성공한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거죠. 근데 허나 그렇다고 한들 자기 사람 중심주의인 이 검찰주의자 윤석열한테 이 윤핵관의 영향력을 완벽히 전쳐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결국에는 곧 다시 고개를 내밀 윤핵관을 통해서 이 국힘의 아사리판, 그들의 삐그덕됨은 더 요란해지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계속해 밭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힘의 아사리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